네, 안녕하세요. 보험은 약관이 답이다. 약관 읽어주는 남자, 약관남입니다. 듣는 보약, 자동차 보험편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긴급 출동 서비스. 저번 시간에 제가 이 분납 보험료 납입, 분납이죠. 그렇게 설명드리다가 마지막에 설명드렸지만 일단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좀 똑같습니다. 또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제가 실손의료 보험편도 읽고 있죠. 그런 매달 내는 장기보험. 이건 일반 보험. 1년에 한 번 내고 소멸되는 일반 보험. 이건 모든 보험은요. 본인한테 맡기끔 해야 됩니다. 추천 당연히 받으셔야죠. 추천 받는데 저희같이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추천을 드리는 건데 선택은 본인한테 가장 맞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0만 원 한도로 저한테 맞는 뭐 가족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최대한 좀 맞게끔 설계 좀 부탁드릴게요 하면 제일 좋으신 분입니다. 저는. 그러면 10만 원보다 또 저렴한 거 아니면 10만 원보다 조금 더 높은 것도 가져갈 수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저의 보험료로 최고의 효율을 본다면 좋은 보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솔직한 말씀으로 이거 하면 또 회사들은 되게 안 좋아하겠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저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다 주관적이다 보니까 저도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저도 보험 여러 가지 당연히 많이 들어가 있고 저희 뭐 가족분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저는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준비를 하는 거고요. 저는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일단 실손의료보험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병원비가 다들 많이 이제 나중에 내가 큰 질병 걸리면 일단 기본적인 병원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비는 추가적으로 진단금을 받아서 뭐 암, 뇌, 심장 쪽이겠죠. 큰 질병들은 저희가 보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암, 뇌, 심장이 겁니다. 3대 질환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그 이제 희귀 질환이라든가 이제 특정 질환들은 또 사실 진단금도 많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3대 질환이 거의 다 집중인데 3대 질환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병원비는 실손으로 준비를 해 놓으시고 정말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실손의료비만 있어도 무방하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치료제가 너무 많이 좋은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또 금액이 너무 비싸요. 비급여고 의료보험 적용도 많이 안 되고. 그런데 되기만 하면 사실은 뭐 실손의료비만 있어도 크게 너무 하진 않는데 뭐 보험료 요새 뭐 이거 몇 개 넣었다 하면 그냥 암, 뇌, 심장 좀 넣으면 뭐 30세 기준 거의 한 비갱신형입니다. 뭐 한 10만 원 가까이, 뭐 5만 원 이상은 뛰죠. 뭐 입원 일당하고 좀 넣고 하면 여러 가지 추가되면 10만 원은 기본으로 가다 보니까 그 10만 원을 20년 납이면 매달 곱하기 해보십시오. 10년에 12년 120만 원에 10년만 해도 1200만 2400만 원인데 뭐 20년 안에 뭐 권리란 말은 아닙니다. 혹시나 그런 보험사고가 있으면 진단금 받고 또 저것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금액을 높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납입 기간을 좀 늘려도 된다 생각하는 게 보험회사들 요새 이러다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납입 면제 암, 뇌, 심장 진단만 받아줘도 보험료 이후에 납입 면제를 시켜줍니다. 그거 물론 그거 노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노린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그래도 보험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보험이 좀 더 혹시나 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거다 보니까 보험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런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무조건 10년 납, 20년 납만 고집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 많이 가입하고 싶은데 보험료 낮추려면 어쩔 수 없이 납입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장 기간을 줄이시거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든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심지어 자동차 한 개라고 표현한 거죠. 자동차 사시면서도 아니면 집에 뭐 냉장고건 가전제품 사시면서도 집하고 이 색깔이 맞나 아니면 뭐 자동차 사시면서 이거 내가 정말 이렇게 필요한가 옵션도 막 생각해 보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이거 1, 2년 내는 보험도 아니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 공부시킬 겸 뭐 이제 안 좋게 괴롭힌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문의하시고 물어보시고 좋은 의미로 괴롭히십시오. 그래야지 본인한테 최적화되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고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쭉쭉쭉 어느 정도 봐도 느껴지는데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눈에 보이는 물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하는 게 특히나 또 이 약관만 봐도 따분하고 읽기 싫고, 그리고 보험 설계서만 봐도 한글이지만 이해는 하겠지만은 뭐일 때 엄청 많습니다. 뭐 치료가 이럴 때 저럴 때 뭐 하고 뭐일 때 이렇게 되고, 그거를 좀 설명을 잘 들으시려면 조금 괴롭히시면 됩니다. 좋은 의미로. 그래서 아무튼 이 말씀을 좀 서두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3. 긴급출동 서비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매직카 서비스 견인 10km 특별약관입니다. 제1조 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정의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긴급 견인 서비스.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피보험 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수리를 위해 긴급 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10km 초과 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킬로당 얼마씩 나옵니다.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콜센터 확인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 비상급유 서비스.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 회사는 긴급 운행용으로 3리터를 한도로 연료를 가까운 주유소에서 구입하여 드립니다. 연료비는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기간 내 최초 1회에 한하여 회사가 연료비를 부담합니다. 3. 배터리 충전 서비스. 피보험자를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시동을 목적으로 하는 배터리의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 출동하여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를 교환하는 경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교환은 아시는 곳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차량의 연료를 대체하는 목적 등 시동과 관련 없는 배터리는 제외합니다. 시동 배터리만 가능합니다. 자, 이거 말이 나왔으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사고, 고장 등으로 긴급 출동 하셨을 경우에는 출동자 매니저분들이 잘 아시는 곳 없으면 거의 KB 우수 인증업체라고 해서 KB 손해보험에서 이렇게 매겨놓은 게 있습니다. 일정 까다로운 기준을 거쳐야만 우수 인증 서비스라고 메이크를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나 공장이죠. 현대, 블루엔즈, 기아, 오토큐 이런 이제 서비스 센터 있죠. 그런 데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우수 인증업체에다가 입고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서비스도 좀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이용하셔도 되고 맡기시는 그 관리자, 저처럼 영업 관리자가 있으시면 영업 관리자들도 거의 정비 공장을 이렇게 다 알고 있고 하니까 주변에 위수 지역에서는 전부 다 우수 인증업체들이 있고요. 그쪽에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요즘에 좀 한문철 변호사 거기도 많이 나온 것 같던데 특히 사고로 인해 견인해야 되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현장에 잘 모릅니다. 근데 가만히 서 있는데 때렸으면 무조건 100%죠. 서로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고 상대방일 수도 있지만 그런 제외하고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견인은 보험가입이 종합보험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매직카 서비스, 긴급견인 서비스 다 돼 있습니다. 거의 다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곳에 누가 달려고 한다. 차 앞에 서서 달지 마세요라고. 물론 이거는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고 나서 됐을 때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사고 나고 사진이 찍으실 수 있으면 그 현장 바로 딱 찍어 놓고 바로 차를 옮기시고요. 아니면 요새 블랙박스 있으시니까 블랙박스 확보하시면 되니까 꽝 사고 나셨는데 2차 사고만 최대한 빨리 벗어나시고 나서의 견인을 하실 때 문제가 어느 회사인지 제가 뭐 가입하고 있어요. KB손해보험 그 출동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근데 요즘엔 또 일반 사설레카들 전부 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고객이 보험 가입을 했는데 보험 이용 못하고 사설레카 분들이 이렇게 달면 사설레카 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설레카 분들도 물론 잘 해주시고 이런 그 2차 사고 방지해주시고 하는 거 감사하긴 하지만 고객에게는 또 멀리서 있으면 또 그만큼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그 고객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KB 손해보험 업체 자기가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업체인지 확인하고 이제 견인을 거는 거를 이제 견인하시는 거를 허락을 하셔야 되지. 걸었다 하면 뭐 출동 매니저가 오셔가지고 우리 회사 걸 다시 불러주셔도 싸움 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최대한 좀 잘 확인하셔서, 일단 사고 나거나 고장일 때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가 아닌 이상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전화 계속 받습니다. 항상 받아가지고 받고 사고인지 고장인지 확인하고 저한테 불러달라고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고객센터 전화해서 우리 고객님 지금 이런 상황이다, 전화를 드려서 사고 접수 도와달라, 현장 출동 필요하니까 급파해달라, 뭐 지금 견인 서비스 필요하시니까 접수하고 견인 서비스 빨리 불러달라 라고 얘기를 1차적으로 하고 콜센터에서 고객님한테 전화가 가죠. 그러면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뭐 1544, 0114 눌러서 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전화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게 제가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뭐 보험을 받고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배터리 충전 서비스까지 읽었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져서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타이어 교체 서비스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보약 들으시면서 주무시는 분들은 안녕히 주무시고요. 지금까지 약관남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